있습니다만,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박지원 전 대표와 안철수 전 의원이 몰랐다고 하는 건 머리 자르기다. 이 발언 때문에 국민의당이 굉장히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 전화 연결해서 입장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추미애 대표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돌출 발언 치고서는 좀 악성 아닙니까요? 어떻게 좀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이죠. 그래서 과연 여야 협치 같은 걸 하겠다는 건지, 뭐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가겠다는 건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국민의당 국회 보이콧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엊그제까지만 해도 우리가 좀 협력을 해서, 네, 그래서 추경이 이제 상임위별로 진행이 됐는데, 하루나 간다 모르겠네요. 파행됐습니다. 네. 근데 추미애 대표는 그냥 이 국민의당이 이렇게 강력히 반발하고, 김동철 원내대표 이런 얘기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추미애 대표의 사퇴는 물론 정계 은퇴를 촉구한다.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해줘라 이랬는데, 추미애 대표는 뭐 그냥 놔둬버려라 이런 반응 보였다고 그러던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정국을 어떻게 보는가를 간단히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마치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내 185석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위대한 착각이에요. 이렇게 해서 국회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정을 어떻게 끌고 갈 수 있을지 상식에 어긋나는 태도라고 봅니다. 네. 근데 여기서 납득할 만한 조치는 뭐라고 보세요? 국민의당이. 납득할 만한 조치라는 게 뭐 정치적으로 노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김동철 원내대표가 말하는 바와 같이 사퇴를 말했으니까 최소한도 사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라 이런 뜻으로 봐야 되겠죠. 네. 근데 사실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도 좀 당황을 많이 한 것 같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럼 뭐, 이게 국회를 끌고 갈 생각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돌이켜보면은, 추미애 대표가, 과거는 그만두더라도 당대표 취임 이래, 여러 가지 설화가 많았습니다. 정치에 어긋나는, 좀, 발언이, 또는 표현이 좀, 뭐라 그럴까, 지나친 선을 넘는 표현이 많았죠. 네. 자, 지금,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청문회하고, 이제 이 추경 같은 거 지금 보이콧 하고 있는데요. 자, 일단 그 전에 송영묵 국방장관 후보자하고 조대엽 노동부 장관 후보자. 지금 일단 대기 상태 아닙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 임명 강행할 거라고 보십니까? 네, 지금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다음 주초가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만일에 두 장관을 임명을 할 것 같으면은 이건 국회는 그냥 가을까지 그냥 파행으로 가서 아무것도 안 될 겁니다. 추경은 말할 것도 없고 정부조직법 개정도 안 될 것이고 그야말로 대통령 혼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는 것이죠. 네. 이건 완전히 파국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만일 강행한다라고 가정입니다만, 가정을 한다고 했을 때, 사실 지금 추경 말씀하셨는데, 추경이 굉장히 지금 정부 여당한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이렇게 강행하려고 한다면 그 이유는 뭐가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거는 이유가 어떻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무슨 야당이 그냥 다 백기투항한다고 생각하는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청와대는 대통령 지지도가 높다고 해서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아침 조간신문 보게 되면은, 지금 정부 여당 편이라고 할 수 있는, 말하자면, 집에는 거기 두고 있는 한겨레 신문과 경향신문마저 사설로서 이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사퇴를 촉구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걸 좀 참조하면 좋겠네요. 네. 지금 만일 가을까지 이제 그러면은 국회는 공전될 것이다, 강행하면, 이런 말씀이신데, 거기에서 야당 책임론이 또 불거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은 안 하세요?
그런 걱정 안 합니다. 안 하세요? 국회가 구성이 이렇게 돼 있는데, 예. 그걸 존중하고, 정부가, 정부를 운영해야지. 마치 무슨 200석이나 갖고 있는 것처럼, 그런, 행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그리고요, 요거는 잠깐 좀 여쭤볼 게 있는 게, 지금 국민의당 증거 조작 파문 말입니다. 네. 지금, 검찰 조사에서 이유미 씨가 이준서 전 최고위원하고의 관계를 또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네, 그 부분이 좀 진술이 어긋나는 것으로 좀 알려지고 있죠. 네. 결국은 또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은, 우리 당내 진상위원회가, 이준서 전 최고위원, 예. 에 대해서는 좀 지나치게 좀 성급한 결론을 내리지 않았나 이런 느낌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좀 검찰이 수사를 시작하면은 당내 진상조사위원회가 어떤 결론 내리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지금 이상돈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검찰 조사 결과가 나오면 알 수 있는 부분이지만, 네. 이 법적인 문제를 제외하고서라도 이제 정치적 책임론이 많이 나오거든요. 예? 설령 모든 사람들이 몰랐다 하더라도 이게 누군가 엄청나게 잘못된 일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어떤 책임, 사과,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게 정치적 책임이라는 게, 네. 정치적 책임이라는 게, 어딜 금방 그만둬라, 이런 게 아니고, 네. 진솔하게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정치적 책임이죠. 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실기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안철수 대표는 계속 침묵을 지킬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 그거는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릴 수가 없고, 네. 그 부분은 이미, 이거 저한테 물을 질문이 아닙니다. 그건 저한테 물을 질문이 절대로 아닙니다. 네. 예. 자,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 G20 참석사 독일 방문 중에 신베를린 선언이라는 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네. 핵심이라는 거는 평화정착이라는 것. 그러니까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평화협정 체결인데, 지금 남북 이산가족 상봉 개최를 하겠다. 그리고 이 휴전선 부근의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서 남북 간 상호 비방 같은 것들을 이제 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온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니, 그거는 네. 제가 여기서 따로 시간 내보라고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별도 시간을 해서 하든가 그러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충분한데요. 네, 시간이, 예. 제가 지금 그분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어저께 준비한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건 다음에 하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는. 자, 문재인 대통령이 어쨌든 이제 우리나라 돌아오게 되면 이 남북 관계를 비롯해서 산적한 과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사실 협치를 구해야 되는데, 만일 가을까지 이렇게 만일 공전이 되고 막 임명을 강행하고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상당히 좀 곤혹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지율 측면이 이제 상당히 높다. 이런 거 아까 이상돈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이 높은 지지율을 가지고 예를 들면 야당을 계속 이렇게 좀 압박하고 이렇게 되면은 어떤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아니, 그거 답은 정치학생, 진행자께서 너무 잘하지 않겠습니까? 저 몰라요. 잘 아실 거예요. 이거는 좀, 예. 정치 기본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지난번 총선과 대선에 보여주는 민의가 있으니까 그걸 존중해야죠. 그렇게 간다면 이 정권도 그렇게 원하는 방향으로 개혁이니 별로 하지 못한다고 봅니다. 그 민의라는 게 어떤 거라고 보시나요? 민의라는 게 국회에서 예. 네? 다당 구도를 만들어줬고 예. 또 이번 대선에서도 문재인 대표가 얻은 득표는 40% 조금 넘지 않았습니까? 예. 네, 그렇지만 일단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좀 잘해보라고 기대는 하는 것인데 이렇게 독주를 하게 되면은
그것도 지지율은 금방 빠진다고 봅니다. 빠지고 또 국회를 이렇게 대하면은 이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하는 것을 아마 절박하게 느낄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디 가시는 모양이에요? 지금 역 아니세요? 근데 지금 상황이 여기 별로 이렇게 좀 인터뷰하기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 국회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정을 어떻게 끌고 갈 수 있을지 상식에 어긋나는 태도라고 봅니다. 네. 근데 여기서 납득할 만한 조치는 뭐라고 보세요? 국민의당이. 납득할 만한 조치라는 게 뭐 정치적으로 노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김동철 원내대표가 말하는 바와 같이 사퇴를 말했으니까 최소한 또 사퇴에 준하는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는 건지 뭐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가겠다는 건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국민의당 국회 보이콧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엊그제까지만 해도 우리가 좀 네, 협력을 같이 해서 했죠. 네, 네. 그래서 추경이 이제 상임위별로 예. 진행이 됐는데 하루나 갔나 모르겠네요. 파행됐습니다. 네. 근데 추미애 대표는 그냥 이 국민의당이 이렇게 강력히 반발하고 김동철 원내대표 이런 얘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건 또 들어가야 되겠죠. 네. 근데 사실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도 좀 당황을 많이 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건 뭐 이게 국회를 끌고 갈 생각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돌이켜보면은 추미애 대표가 과거는 그만두더라도 당대표 취임 이래 예. 여러 가지 설화가 많았습니다. 상식에 어긋나는 좀 발언이 또는 표현이 더라고요. 추미애 대표의 사퇴는 물론 정계 은퇴를 촉구한다.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해줘라 이랬는데 추미애 대표는 뭐 그냥 놔둬버려라 이런 반응 보였다고 그러는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전국을 어떻게 보는가를 간단히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마치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내 185석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위대한 착각이에요. 이렇게 해서 입니다만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박지원 전 대표와 안철수 전 의원이 몰랐다고 한 건 머리 자르기다 이 발언 때문에 국민의당이 굉장히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 전화 연결해서 입장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추미애 대표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돌출 발언 치고서는 좀 악성 아닙니까요? 어떻게 좀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이죠. 그래서 과연 여야 협치 같은 걸